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태국 여행 뒤 지난달 19일 입국한 43세 한국인 여성으로 보건당국은 16번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하고 있고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는 데 우선을 두며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경제에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의 하나로 자국에서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가 사람 간 전염된 두 번째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5.79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은 2월 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도 관건이었죠. 장 초반에 중국 증시는 역시나 좀 밀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급락 출발했지만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유동성 강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엔 경기 부양책들을 지금 계속해서 쏟아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중국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개장한 뒤에는 이제 뚜껑을 열어봤다. 어느 정도인지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오늘 코스닥 큰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일부 테마성 종목들 제외하면 특히 마스크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요. 대형주 위주로 실적주 위주로 큰 폭의 반등이 나옵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고공행진이 지금 대단합니다. 전일 테슬라 같은 경우에 미국장에서 18%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의 테슬라 관련주로 2차 전지로 꼽히는 종목들은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잠시 뒤에 짚어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구간인지 아니면 이 구간이 기술적인 걸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에 나서도 되는 시점인지 아직까지 좀 헷갈리실 수 있고 걱정도 되실 겁니다. 하나하나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169군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무려 40포인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올라오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꾸준한 반등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31부터 출발한 지수가 2159. 일단 장 초반에 얼마 띄운 것 같지 않지만 갭으로 한참 띄우고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갭으로 띄운 것 이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 볼까요?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파는데 기관의 매도는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 매도, 알고리즘 매도가 좀 많이 나옵니다. 고점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구간에서 일단 차익 실현하는 프로그램 매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시는 삽니다. 개인도 사고요. 그리고 연기금도 514억 원 현재 매도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는데 현선물 시장 모두 매수하고 선물 쪽에서도 3,700계약 정도를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3% 가까이 올라오고요. SK하이닉스도 현재 2%가 넘게 올라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50만 원 향해 달려가고 네이버 18만 원 회복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LG화학 전해드렸다시피 무려 8.29%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LG화학 유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 지금 SK와의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 이야기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 나오면서 30만 원 무너진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 하락장을 다 딛고 38만 원 부근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역시 지금 5공장에 대해서 오늘 오전부터 가동이 좀 중지됐다라는 악재가 발표되면서 장 초반에는 좀 휘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내 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지고요. 모비스 역시 올라옵니다. 셀트리온도 올라오고 삼성 SDI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섹터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30만 원 넘어갑니다. 앞자리 30만 원 드디어 탈환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도 올라가고요. LG생건, 포스코 모두 다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신한지주, SK텔레콤 한마디로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갖는 종목들, 특히나 통신주들이 최근에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통신주는 조금 어렵다라고 시장에서 드러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도 잘 달립니다. 657까지 올라왔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도 오늘 갭 띄우면서 출발했고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657, 8 사이에서 현재 고점 형성합니다. 수급 보도록 하죠. 자,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지금 투신 쪽에서 오히려 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난주 정도에 이런 장세였죠.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이 파는데 물량들을 그대로 개인들이 받아가면서 강한 매수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만 강하게 출회가 되면 시장이 좀 밀릴 수 있다. 수급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조정이 나오네요. 54,700, 55,000원 또 무너지고요. HLB가 오늘 변동성이 좀 있네요. 오늘도 하락 추세였는데 바로 지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었고요. 지금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CJENM 같은 경우에 지금 오랜만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6% 가까이 올라오네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올라가고 펄어비스가 지금 보합인데 시총순위가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가 좀 바뀌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죠. 6위부터 12 종목들 확인합니다. KMW 지금 오늘 갈팡질팡하다가 5G 관련주들 어제 오전을 저점 찍고 지금 도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일단 KMW, 오이솔루션, RFHIC 대장주들 전부 다 오늘 반등에 성공하고 어제 아침이 저점이다. 최근 장세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메디톡스 휴젤도 올라오고 헬릭스미스가 지금 오늘 임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예정인데 앞두고 오히려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7만 원대 찍고 지금 이틀 연속 10%가 2거래일 연속 합산으로 따지면 10%가 넘게 올라옵니다. 누적 수익률로 2거래일 만에. 원익 IPS도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솔브레인,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매지온, SF에 올라가는데 특히나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지금 올라오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강하게 반등이 좀 빠르게 회복이 되는 모습들도 시장에서 포착이 됩니다. 파라다이스 18,000원까지 현재 회복을 하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자, 환율이 지금 내고 물량들도 좀 나오면서 8원 50전이나 하락합니다. 1186원 50전. 1,200원 부근까지 갔던 환율이 오늘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양시장 모두 2%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 4거래일 만에 강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LG화학, SK바이오랜드, 맥스로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LG화학입니다. 테슬라발 훈풍에 LG화학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8% 넘게 급등했습니다. 거래가 37만 9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상승폭 키워가고 있고요. 최고가는 38만 1,500원입니다. 올해부터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본격 확대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20% 급등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LG화학 전날 어닝 쇼크급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전기차 배터리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맥스로텍은 에어돈 마스크의 해외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맥스로텍 현재 14%대 올랐고요. 1,79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 출발한 주가가 오전 10시쯤 반등하면서 최고가 1,94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자동화 장비 생산 전문기업 맥스로텍이 에어돈 마스크의 해외 판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기정화 기능과 미세먼지 마스크 기능을 결합해서 초미세먼지를 99%까지 차단해주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맥스로텍은 중국 병원과 산업체 시장 등 외부 접촉이 많은 근로자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SK바이오랜드는 카티스템 임상 독점 판매권을 양수했습니다. SK바이오랜드가 현재 10%대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23,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전장의 최고가 24,450원까지 올랐고요.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모습입니다. SK바이오랜드가 메디포스트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의 3상 임상 계획과 독점 판매권을 양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지난해 말 식약처로부터 카티스템의 국내 3상 임상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는데요. 임상시험을 양도하면서 발목 관절증에 대한 카티스템의 독점 판매권을 SK바이오랜드에 부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이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FOMC 이후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뉴욕 증시는 다시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유동성 동향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해볼까요? 네, 미국 시장에서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난 연준의 어떤 양적 완화와 관련된 동향부터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특히 이제 금리도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과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어떤 우려감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연준은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 쪽에서 채권 매입이 나오다 보니까 자산이 증가하는 과정을 겪었고요. 그런 과정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됐다 싶으니까 아무래도 약 한 10년 넘게 동안 이어졌던 부분들을 2017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 자산을 줄이고 어떤 유동성을 좀 회수하는 경향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또 하나 특이한 모습들이 작년 9월 달이었습니다. 단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나오는 불안감들이 시장에 좀 커지기 시작하자 그때 이제 레포라고 하는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단기물을 국채를 매입을 계속하면서 어떤 시장의 불안감을 많이 상쇄시키겠다 그런 입장으로 바꿨죠. 그래서 월 한 600억 달러 규모의 단기물 채권을 매입을 했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우려감들을 많이 잠재웠던 효과까지 이어졌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들을 보게 되면 연준의 총 자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줄어서 2019년도 9월달, 즉 여름 이후에 나오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다시 줄어들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연준의 총 자산은 늘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런 과정 쪽에서 그때 미국의 대표적인 유동성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나스닥, IT 기술주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수치로 그리고 또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유동성과 같이 움직이는 맥을 그리고 또 유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탄력을 받는 모습들을 같이 보였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나온 게 이번에 1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장이 밝혔던 부분들이 일단 4월 달까지는 레포를 계속 공급하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의 반응들이 4월 달까지는 계속 유동성이 공급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반대 측면을 보게 되면 4월 달까지라는 데 무게가 실리죠.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공급을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유동성이 급격하게 꺾이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살짝 든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물론 미리 지금부터 어느 정도 좀 걱정을 하는 상황 쪽으로 바뀌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과정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4월 달 들어서 어떤 변화가 연준의 입장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잠깐 또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연준의 보유 총 자산을 봤었을 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들어오는 흐름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고 그쪽에서 약간 정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연준의 방향성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시장을 바라보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은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회피 현상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변동성 지수, 빅스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국제금시제도 안전자산에 대한 효과 때문에 거의 강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아직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쪽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
하반기 때 얘기 나왔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물 경기에 대한 부담감까지 가중될 수 있다라는 관점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벌써부터 오랜 기간 휴일이 들어오고 충절 연휴도 길어지고 그리고 이동을 자제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물 경기의 타격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어떻게 보면 한 두 자리 숫자가 안 되는 한 6%대 정도라고 바라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9%, 20% 가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진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까지 발생하면서 또 한 번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쪽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글로벌 정부의 어떤 부양책도 가시화되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한 흐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의 불안감을 계속 어떤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야 될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업종에 피해, 타격을 주고 있는데 명품업계도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현황 한번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중국 소비주의 가장 큰 단,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명품 업계들은 떨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참은 홍콩 시위 사태로 인해서 위축이 됐다가 이제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또 다른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명품의 구매는 중국인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해외여행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여행과 소비가 동반하는 차원인데 이 부분이 다 막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2003년도 사스 때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명품 시장에서 큰 손으로 막 떠오르기 시작했었을 때도 비슷하게 충격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맥킨지에서 작년에 중국 럭셔리 시장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글로벌 명품 시장이 연평균 한 2% 성장하는데 중국은 6%대 성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고가 명품 시장의 35%를 차지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처분 소통 내에서 명품을 지출하는 중국의 중산층이 훨씬 더 선거 국가의 중산층보다 높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게 밀레니얼 M세대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Z세대 바링하우, 주링하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8, 90년대생들이 오히려 주도를 하면서 명품 시장을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풍족한 세대죠. 근데 자기 가치를 보일 부분들이 아무래도 명품에 대한 과시가 좀 더 높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중국 정부가 지난주부터 이제 모든 여행사와 항공사를 통해서 자국민의 해외여행 일정을 취소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강제죠.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프랑스 파리의 어떤 지금 루이비통이나 구찌, 카르티에 같은 명품 매장에 중국인 쇼핑객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이공 같은 경우도 중국 구매 대행 상인이 다이공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명품을 지금 살 때냐 차라리 개인용품을 싹쓸이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우리나라도 마스크, 손 세정제 이런 쪽으로 구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보통 중국의 춘제 기간 동안에 전통적으로 중국인 지출이 집중이 되는데 매년 한 1,600억 달러 정도까지 들어왔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특수가 전혀 없었다라고 보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명품별 중국 판매 비중을 봤었을 때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쪽이 어딜까라고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여괴나 영내에서 영향력이 컸던 스와치 같은 경우나 그리고 또 버버리 그리고 좀 잘 알려진 리치몬드 그룹 같은 경우도 당연히 타격이 크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루이비통을 갖고 있는 LVMH 같은 경우도 1월 중순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한 440유로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한 15% 가까이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따라서 이런 어떤 중국 관련된 소비주에 대한 영향력도 물론이겠지만은 명품업계는 더 어떤 개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벤타 개수가 좀 더
어떤 악영향을 받는 쪽이 좀 더 크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당연히 확산 속도나 기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은 단기간에 부진함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품 지금 주가 추이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중국 시장부터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네. 일단은 어제 뭐 8% 장중에 9% 폭락, 예. 뭐 하한가 어마어마한 종목 그랬는데 우리 시장은 오히려 중국 시장 동시효과 들어가니까 바로 주가가 올라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중국 시장은 오늘 드디어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어때요? 전개되는 시장 상황이 너무 급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제 참 그랬어요. 이제 설 연휴 춘절 끝나고 예. 그 밀린 숙제하는 중국이 어느 정도 시장을 흐름을 보일 것인가. 딱 중국장 개장하니까 우리는 돌아버렸죠. 그렇죠. 이제 빠질 만큼 예상했던 정도로 빠졌다 하는 거 하고 또 어제 이제 장중에 뭐 태국에서 뭐 소식이 들려왔죠. 지금 뭐 완치가 예, 됐다가 뭐 이런 상당히 고령의 환자였는데도 70세 여성. 네. 예. 거기에 어떤 독감 치료제하고 에이즈 치료제하고 혼합을 했다. 네, HIV하고 C형 간염 치료제하고 두 개를 어떻게 섞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뭐 썩다 보니까 좋은 일 많이 생기네요. 다행이죠. 요즘 예. 좀 그 뭡니까 그 암 관련해서 그 강아지들 그 구충제 펜벤다졸, 뭐 메벤다졸 뭐 이런 예. 것들 있죠. 네, 예. 그런 얘기도 들리더니만 자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참 길죠. 예. 굳이 이제 우한 폐렴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제 피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제 흐름을 한번 보시죠. 예. 자, 이게 이제 CNBC는 자기들 자락하기 전에는 중국 시간으로 공시 그날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그 전날에 있었던 상황을 갖다 발표하는 거 예. 이게 늘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지금도 가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 이제 사망자가 425명 오늘부로 예. 어제까지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우한의 그 병원 이외에 뚝딱뚝딱 금방 만들었죠. 예, 한 열흘 만에 예.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거의 뭐 레고처럼 만들었다 볼 수 있죠. 가건물이겠죠. 예. 근데 얼핏 봐서는 분위기가 무슨 교도소 같죠. 여기에 이제 격리하는 정도의 이제 포인트를 맞춥니다만 병상 1000개 예. 글쎄요. 자, 그런 상황이고 이제 환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그래프 보면은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지금 한 4, 50명 수준이에요. 많으면 4, 50명, 많으면 60명. 60명 정도 하루에. 이런 식입니다. 예. 이게 360일에서 하루 사이에 425, 또 한 뭐 60명 남짓, 예. 뭐 그런 식으로 딱딱딱. 그럼 이제 중국 당국 발표를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이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의 의구심이 남는 거죠. 이런 얘기, 이런 기사 말이죠. 예. 우리 국내 뭐 연합뉴스 같은 데를 비롯해서 다 보도됐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누군가가 그 병원 앞에서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예. 네티즌이 5분 동안에 시체 8구가 실려 나가는 걸 봤다. 그래서 들어가서 병원 직원한테 안에 얼마나 사망자가 있느냐, 많다 정도. 자, 시신 담을 자료가 부족하니까 장례업체 기증해달라 요청이 들어오고, 의료시설 부족이 근본 원인, 지사율은 발표보다 훨씬 높다 주장도 많고 뭐 이런 등등입니다. 자, 뭐 홍콩 연구진 7만 6천 명 등등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크죠. 좀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국내에 이런 어떤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16분의 확진자가 네, 나왔죠. 확진자가 태국 다녀왔는데 감염된 상황이다.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옵니다. 자, 여전히 불확실해요. 여전히 우려할 만합니다. 즉 방역 당국이나 우리 또 일반인들의 이르기까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반응을 정말 해요. 발빨라요. 예. 시장은 발빠른데 지금부터 살펴보시는 시장 흐름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번 관점을 가져보시죠. 어떻게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건 우한 폐렴이 됐건 중국발 악재가 터졌습니다. 예.
이게 앞으로 사안이 어떤 식으로 악화될지도 불분명한 가운데 예.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이 정보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예. 도대체 매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접하는 통계나 정보는 중국 보건당국이 말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예. 그 상황 하에서 이제 가는 건데요. 일단 처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차 싶어서 빠져나올래도 있겠지만 어떤 세력도 있을까요? 이거는 약세장이다라고 또 공격하는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매도를 네. 치거나 무슨 뭐 풋 걸거나 뭐 그러겠죠. 파생 시장을 통해서 하락 쪽에 베팅하는 세력도 분명 있었을 그쵸? 겁니다. 예. 자, 이런 세력들이 그러면은 또 항상 그 세력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공세가 먹힐 만한 시점에 화력을 집중하고 아니다 싶거나 어떤 모멘텀의 변화가 느껴지면 또 철수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S&P 500인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어제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후행 스팬입니다. 예. 요 26일 뒤로 종가를 갖다 밀어놓은 초록색이 후행 스팬. 네. 이것이 이제 만약에 어제 종가가 말이에요. 더 밀려가지고 이쭉 왔다면은 이 커스가 있는 쪽으로 왔다면은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지수 자체는 일간 까만색의 기준선, 조금 더 묵직한 선, 예. 조금 더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전환선 두 개 다 밑으로 내려와 있고 예. 여기서 더 밀리면은 전환선이 기준선을 갖다가 뚫고 내려오는 이동평균선 기법에서 말하는 데드크로스가 날 지경에 그렇죠. 후행 스팬이 가격대까지 하회하는 그런 장이 오면은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하방 배팅하는 세력들이 더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뉴스는 나쁘지 않은 뉴스들이 나왔고 어제 또 ISM 제조업 지수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나와 버렸어요. 전망치 뭐 49점 얼마, 그 전달이 48 얼마에서 49 정도 아닐까 네. 했는데 이게 50을 50 나왔어요. 50을 훌쩍 51을 넘었던가? 얼마더라 아까 보니까. 어쨌거나 50을 예. 훌쩍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기업 실적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테슬라 잘 나왔지, 애플 잘 나왔지. 지금. 네. 뭐 알파벳만 좀 덜 나왔어요. 네. 이제 기업 실적도 따지고 들면은 뭐 그거 한데 우선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했던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는 것은 시장 모멘텀으로서는 이거는 좋은 거죠. 괜찮죠.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미국 이런 상황이었어요. 테슬라 말씀하신 대로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이거 보시죠. 작년 6월 3일만 하더라도 200불 조금 아래네요. 예. 이게 지금 780불 왔으니까. 오늘 종가 기준이죠. 예. 그렇죠. 어제 끝났죠. 예. 19.9%니까 20%인데 그렇죠. 여기는 뭐 상한가도 없는 시장이니까 가려면 뭐 하루에 더블 나눌 수도 있는 데입니다만 거의 4배 아니에요? 아니 163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근데 저 주가가 지금 18%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루에 이거 그 말씀은 이거 아니에요. 지금 CNBC 화면에 하나 캡처를 해왔는데 네. 자 빌리언이니까 10억이죠. 예. 10억, 100억, 1000억 1410억 달러예요. 예. 여기다 곱하기 지금 한 1170, 80 한번 해보는 거죠. 143조 네.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해요. 자 이게 지금 IBM, 뭐 암젠, 무슨 뭐 아멕스, 스타벅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 포드하고 GM 두 개 합해도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예. 1000억 달러만 넘어도 머스크는 거의 스탁 옵션으로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일단 챙긴다고 했고 이런저런 스탁 옵션 조건 12개를 다 충족하면 우리 돈 한 64조 넘게 보너스를 챙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 부럽네요. 부럽죠. 예. 모델 3 몇 대를 팔아야 그러니까 모델 3로 이렇게 된 건데. 참. 자막도 재밌죠. 예. 테슬라 keeps charging입니다. 여전히 충전 중이랍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예. 이런 얘기 19.9% 뛰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의 표현 보세요. 리테일 인베스터스 즉 개인 투자자들이 예. 훨씬 더 나은 인사이트를 갖고 있대요. 월스트리트보다. 월가에서는 굉장히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았잖아요. 박했죠. 예. 그런데 이것도 이제 투자자들이 결국 매수에 동참을 해서 이렇게 왔으니 이거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사람 뽑는다네요. 리크루팅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앨런 머스크 인물은 인물입니다. 난 사람이에요. 예. 뉴스거리를 만들어요. 나 괜찮아. 심지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뽑겠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또 만들어 갑니다. 자, 주식 저랬습니다.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 국채 수익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보시죠. 예. 전에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어떤 시장 플레이어 관점에서 그리고 저는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니다. 작년 9월에 1.43까지 내려갔었어요. 이거는 그 당시만 해도 1.5에서 1.75였잖아요. 연방기금 금리가. 네. 그 하단을 내려온 겁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그래 얼마나 그때 저기 뭐야 좀 뭐랄까요. 8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그거 때리고 관세 추가로 때리고 예. 뭐 그 이후에 시장 좀 흔들리고 할 때 거기다가 디플레이션 우려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던 게 돌아섰습니다만 그때 이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바닥 확인하는 차트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주가든 금리든 어떤 종목이 됐으면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웨지형입니다. 웨지형인데 결국 그러면 이게 한 번 더 내려와서 이중 바닥 비슷하게 한 번 더 밀리고 나서야 이렇게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 이 밀리는 모멘텀이 뭘까 싶은데 결국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예. 그러고 나서 얼만큼 왔습니다. 얼만큼 와서 지금 이제 살짝 금리는 다시 머리를 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시잖아요. 국채 가격이 오른다,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 안전자산 선호다, 주가가 안 좋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쵸. 이 흐름에서 국채 시장도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는 흐름을 이제 보이는 거죠. 중국. 춘절 전에 여기서 끝났거든요. 와, 개부로 민 거 보세요. 지금 이거 보세요. 참 희한하죠. 예. 여기 간당간당한 추세선을 깰까 말까 설세고 와서 보자 했는데 설세고 와서 봤더니 이 꼴이 났습니다. 예. 자, 그러고 나서 오늘도 개장초는 2% 밀리고 시작했어요. 또 갭 다운으로 시작했으나 갭 다음에 오고 지금 플러스 상승 반전하고 있죠. 예. 우선 여기도 지금 RSI 보니까 극단의 단기 과매도 국면입니다. 야, 이 정도면 됐어 싶은 그 드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이렇게도 보시죠. 이만큼 놀았던 세력들이 이 거래량을 한번 꼽혔을 때의 그 돈들은 물린 돈들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는 지금 또 개인들이 어떻게 했다? 매수했겠죠. 빚내서 중국 시장 신용으로 그랬잖아요. 중국 예. 시장 그랬으니까. 그러니 장 열리자마자 이거는 어제 뭐 우리 돈으로 얼마를 풀었습니까? 영래포 시장을 결국 다시 돌려 상환하기는 해야 되지만 예. 우리 돈으로 한 200몇 조를 풀지 않았나요, 이 민은행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동성으로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가피했고 오늘은 그래도 싶은 마음에 이제 나오는 도는 거예요. 도는 모습. 달러, 위안.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7위안도 올라섰습니다. 예. 근데 여기도 지금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작동하네요. 뭐 그런 흐름. 거기다가 중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달러 환율이 호주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 살짝 도는 거예요. 예. 모멘텀은 오늘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이제 영연방 국가라고 영국하고 같이 가요. 0.75%예요. 오늘 일단 동결했습니다. 동결했는데 조금 더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금리 더 낮출 수 있다 하면 호주 달러가 더 약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 플레이어 관점입니다. 오늘은 이쯤 왔으면은 충분히 먹지 않았나요? 호주 달러 약세 배팅했던 세력들. 그렇죠. 거기다가 몇 번째 막히는 레벨이에요. 이쯤 왔으면은 야야 일단 오지 쇼선 좀 일단 감자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이런 등등의 RSI를 보시더라도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시장이 지금 어떻게 조금 어저께까지 보여줬던 패닉에서 조금 이제 돌아서는 그런 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이게 사실은 회복인지 아니면 우리 시장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올라가는 건지 환율도 지금 내고 물량인 건지 이게 네. 뭐 당국에서 1,200원을 막은 건지 사실 이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 여기서 바닥 봤다. 주가 기준으로. 예. 바닥 봤다라고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예를 들어서 이게 국내에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 의료 체계나 뭐 이런저런
정부 당국자를 비롯해서 다들 애를 쓰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 굉장히 여느 때에 비해서 다들 조심하잖아요. 예. 이제는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는 게 오히려 불안합니다. 그렇죠. 남들을 위해서라도 끼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 미세먼지가 그렇게 진짜 뭡니까? 독성 물질이 나오는 공장 꿀뚝에다 코를 박고 있는 듯한 상황에 미세먼지가 덮쳐와도 마스크 안 끼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끼고 있죠. 예. 원가 한 300 얼마 하던 놈이 500원, 지금 1,500원. 지금 네, 마스크 뭐 이렇게 조금 뭐 KF94 그거 했던 그거 했던 중국 사람들 그 며칠 사이에 뭐 1, 2천만 원 버는 게 우습게 그런 상황까지도 왔는데 예. 자 우리 코스피도 이렇게 보시죠.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이쯤 왔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없어요. 그래도 조금 이 선에 걸렸으면 예. 이 선에 걸렸으면 어떻게 향후 어떻게 되든 간에 그동안 하방 배팅했던 선수들은 일단 닫아야 될 거 아닐까요? 그렇죠. 쇼스로 공격하던 세력들은 쇼카브 한번 할만하고 예. 또 야 이거 언젠가는 조정이 와야 돼. 이건 너무 급해. 현금으로 준비하고 있던 세력들 이쯤 왔으면 어떻게 사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예 안 꺼봤습니다. 안 꺼보고 나서 나중에 직접 꺼보니까 정확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폭에 눈으로도 대충 보이지 않으세요? 예. 딱 절반이에요. 이 레벨이. 신기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 온 겁니다. 예. 절반 온 건데다가 추세선 걸리죠. 예. 자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런 시도는 한번 수시로 해보십시오. HTS에도 자주 이렇게 꺼놓으시고 네.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빨간색은 저는 늘 지지선의 의미로 껐습니다. 검은색은 저항선의 의미로 껐고요. 예. 그러면 하나 선이 나왔으면은 한번 평행해서 한번 옮겨 보세요. 그러면 또 적절한 뭐가 나옵니다. 채널이 나오죠. 그죠? 희한하네요. 희한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막혔으면 자 이제는 당분간 거기다가 RSI나 스타캐스틱 같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박스피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스타캐스틱 지표는 추세장보다는 어떤 박스 장세에서 굉장히 잘 유효하다. 맞는 예. 그런 지표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도는 건 돌만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평선이 아직은 그래도 우상향이잖아요. 그러네요. 다 아직까지. 아직은 자 5일선, 20일선이 조금 이제 최근 했는데. 급락으로 인해서 기울기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봐야겠죠. 만나겠는데요. 근데 조만간에 저거. 조만간에 만나겠죠. 네. 자 이제 야들이 이제 와리가리 하다가 얘들이 또 숨막힐 정도로 한번 모여야 될 것 모여죠. 같습니다. 그래야지 튀든지 가든지 말든지 이동평균들 그러고 하죠. 나서 네. 방향 잡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다? 당분간에 이 안에서 놀겠구나. 그리고 희한하게도 대충 가운데 선이 한 2200 어라운드겠구나. 그죠? 그런 그렇네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 심리적으로도 2200 지금 2100대 내려왔다가 예. 어제는 2100도 잠시 깼는데 2088까지 갔나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이틀 만에 2200 가자는 건 또 웃음이니까 그쵸. 오늘은 이 정도 뭐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 봐서 내일 상황 올리던지. 봐서 또 보자 이거죠. 예. 그런 상황이고 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신기해요. 신기하죠. 네, 1,200원은 탁 막혀요, 계속. 1200원은 막히죠. 네. 그 어떤 심리적인 그게 있죠. 자, 이 선까지는 어떻게 열었는데 예. 이 선까지는 열었는데 사실 이때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저런 뭐 부동산 관련한 얘기도 하고 뭐 하다가 기자들 질문이 나오니 환율 관련해서 뭔가 투기적인 세력들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대응하겠다. 뭐 그거는 부총리급에서의 이제 구두 개입 성격이 됐고 그렇죠. 그 정도 부총리께서 한 말씀 했었으면 저 뭐 하는이 됐건 세종 쪽에 저 뭐 기재부가 되었건 움직였을 거예요. 뭐 부총리건 기재부 예. 장관이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움직였을 것이고 또 이쯤 됐으면 여기에는 부총리의 지적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야 이거는 위안도 약세의 요인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영내 여기 할 것 없이 이른바 딜링 세력들 예. 투기 세력들은 분명히 달러 매수로 한번 배팅을 했을 겁니다. 많이 먹었죠. 1150원대에서 놀던 놈을 설 전에 예. 저렇게 1180, 90까지 왔으면 단기간에 이런 장 한번 하고 나면은 뭐 한참 쉬겠죠. 예, 뭐 한 열흘 휴가 갔다 와도 됩니다. 예. 괜히 그것을 더 벌겠다고 또 하다가 먹음까지 털리니까 예.
그런 식인데 그래서 다시 이 선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약간 오버슈팅 했던 부분. 그래서 이제 들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야 그래도 1175원 아래로 당장 더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1180m로는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이제 90원대가 아니고 지금 1180원대에 내려와 있죠. 많이 내려왔어요. 예, 내려와 예.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향후 추이를 보는 겁니다. 1187원이요, 지금. 1187원. 예. 네. 그렇다면은 뭐 한 70 내지 75까지를 갖다가 또 한번 들여다보고 그 와중에 지수 반등폭을 조금 더 키우는 그런 장이 이제 예상되는데 어제 반짝 힘을 냈습니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도 그럼 팔로스루가 있느냐는 또 장이 열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살펴보셨던 것처럼 어제 오늘의 장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시장 내에는 항상 세력들이 있죠. 예.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재료를 이용해서 한 며칠 동안에 바짝 있었던 리스크 오프 장세가 이제 조금 마무리되고 향후 추이를 갖다가 또 뉴스의 흐름을 사안의 전개 방향을 한번 확인하는 그 단계로 접어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오늘 지금 시장에 기다렸다 참가하신 분들은 야 기회 잘 잡았다 하실 수도 있고 시장이 좀 괜찮아졌다 하실 텐데 네. 아직까지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16번째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됐었는데 또 나왔고 나오고. 제3국 감염자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나 지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어떤 부분을 좀 봐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가? 예. 그 이전에 참 최근 며칠 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오래된 시장 격언들 있잖아요. 이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 공포에 살아. 예, 첫 투매는 막 뒤도 돌아보지 마라. 같이 동참하라. 조심해라. 첫 투매 첫날 뭐 한 2, 3% 빠지는 날 그때부터 막 오후에 장 마감 앞두고 내일 바로 V자형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시황은 제가 봐서는 좀 그거는 약간 약장사 그렇죠. 냄새가 나요. 그렇죠. 안 되죠. 그 대신에 또 오랜 시장 격언이 뭐죠? 사흘째 투매 같으면 이거는 집 팔아서라도 음봉 4개고 투매가 4개 나오면은 그땐 들어가라고. 그때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또 일단 들어가라.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서 이렇게 시장은 그리고 모든 게 위기는 곧 기회잖아요. 또 모든 악재를 갖다 또 기회로 여기는 세력들은 어디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른발만 쓰는 축구 선수하고 손흥민처럼 왼발 오른발 걸리는 족족 쏠 수 있는 선수하고 이 득점력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오른발 왼발 다 쓴다는 얘기는 즉 바이앤홀드밖에 없는 현물만이 아니라 이렇게 빠지는 장에도 해치를 할 수 해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파생을 그런 약간의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전문 세력이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예. 일단 판돈이 많아야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기관이나 이른바 외국인들 해치펀드들이 센 겁니다. 조금 이쪽에서 조금 터질 만한 상황이 왔을 때 그보다 더 벌어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소장님은 지금 좀 길게 가져가기 만약에 어제 매수나 오늘 매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국한을 한다면 네.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아직까지 상황이 어떻게 반대 세력에서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니 좀 짧게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은 빠따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 나왔네요. 예. 그저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 장 열리면서 획 도을 때, 아하, 시장에 뭔가 분위기 달라졌다 싶어서 매수에 동참하셨더라면 오늘까지 괜찮죠? 예. 짭짤하죠? 이제 장 마감 쭉 가면은 이걸 하루 더 넘겨. 팔고 싶은 세력 나올 거예요. 예. 예. 지금 그게 지금 40포인트 위에 갔던 많이 지수가 내려왔네요. 조금 이렇게 밀리는 그게 그런 심리들이 이제 작동하고 있는 윗꼬리가 겁니다. 달리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한번 장이 출렁거리고 나면은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모여야 모여요. 돼요. 예, 그래서 바다 짧게 잡고 지금은 넘기는 것보다 일단 출루가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롬론보다는 짧게 할루씩 주루를 하자. 네, 그러면서 네, 득점을 네, 많이 네, 일어나자. 네. 뭐 아웃당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는 한 것 방에 같아요. 인생 고칠 게 아니고 예. 지금은 조금씩 벌어 나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괜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한 서너 번 탁탁탁 까놨다가 이게 한 입에 톡 터내올 수가 있으니까 예. 네, 조심해야 되는 거. 조심. 손줄 지켜야 되고. 예, 네. 알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시장에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좀 실적에 포커스를 맞춘 세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그 더존 비지온인데요. 워낙에 이제 좋은 흐름을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실적 개선이 받쳐주고 있어서 이유 없는 상승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더존 비지온은 이제 ERP 업체죠.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를 의미합니다. 기업 내에서 생산이라든지 물류, 재무, 회계, 영업, 구매 이런 경영활동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관리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ERP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서 이 의사결정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기업들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복잡화, 세부화가 되면서 기업의 자원관리,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기에는 ERP 매출액이 한 40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정도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데이터 산법 국회 통과로 ERP 데이터의 가치가 좀 상승했다라고 봅니다. 7월경에 이제 이 데이터 산법이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비식별 정보를 이용한 연구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죠. 이 비식별 정보라는 것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의 의료라든지 통신, 금융, 위치 이런 정보들을 기업이 파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제 개인 정보를 그 개인에 대한 식별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업체 같은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서 개인의 통화 시간, 위치, 결제 이런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정보를 보험사나 카드사에 팔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과 협업하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베이스 이 ERP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플랫폼 기반의 핀테크 사업도 좀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그 지능형 이커머스 플랫폼을 서비스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그냥 우상향 추세입니다. 5일 이평선을 원만하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92,000원 돌파하면 10만 원대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20일 이평선이 깨지는 가격 85,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슈픽앤코리아입니다. 슈픽앤코리아도 역시 실적주인데 그 아이폰 신규 모델의 판매가 잘 됐고요. 이어서 갤럭시 S10이나 노트 10 5G를 비롯한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 케이스에 대한 수요가 같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주요 고객사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됩니다. 삼성이라든지 애플을 비롯한 그 주요 고객사의 신규 모델 출시에 따른 케이스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케이스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애플의 저가형 모델 출시가 올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그 웨어러블 액세서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삼성이 무선 이어폰 아니면 그 스마트워치 이런 웨어러블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고성장 중인 웨어러블 액세서리 시장이 신사업 모멘텀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애플 점유율이 높은 북미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까지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단기 추세는 약간 꺾이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어요. 이 종목이 공매도가 좀 있었던 종목이어서 아직 공매도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는데 5만 원 선에서는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구간이라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은 수급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20일 이평선을 회복시키는 시기에 빠른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 매력이 분명하다라고 보니까요. 주가 재평가가 조금씩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작년 고점 정도 되겠네요. 네, 작년 말에 있는 고점 정도, 58,000원 정도 보고요. 손절가는 한 48,000원 정도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역시 실적 기대감 높은 종목입니다. 미스터 블루인데요. 미스터 블루는 기본적으로 웹툰 업체인데 게임이 이제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 보급으로 국내 웹툰 시장이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한 30%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올해 미스터 블루의 신규 가입자를 한 100만 명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약 600만 명의 가입자 확보가 기대가 됩니다. 유료 결제율 상승으로 결제 금액이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특히 이제 한 달 결제 가격이 작년 말에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100%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정 수익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무역 만화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무역 만화 같은 경우 구독 연령이 일반 만화보다 높아서 경제력을 갖춘 독자를 확보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중국 무역 웹툰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들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 이 미스터 블루의 자회사가 블루포션 게임즈인데요. 이 블루포션 게임즈가 서비스하는 게임이 에오스 레드라는 게임입니다. 구글 플레이 수준에서 20위권대 양호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해외 진출을 위한 게임 최적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부터 대만을 시작으로 에오스레드의 해외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NC소프트가 이제 신고가를 치면서 게임주 전체에 대한 투심을 개선시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로 중국향 8호 발급이 재개될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금일 종가 부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9,500원, 손절가는 8,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인콘을 저희가 단기 접근해봤거든요. 팀장님, 인콘은 어땠습니까? 네, 인콘이 이제 좀 지루한 모습 보이다가 오늘 한 5% 정도 강세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 인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한 1,450원대가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투자 심리 살아날 때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 나타납니다. 오늘 5% 정도 상승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올 때는 10%, 20%까지도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추세적으로 크게 깨지지만 않는다면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1,6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한 80원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단기 종목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면요. 오늘 단기 종목은 미스터 블루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아직 외국인 수급이 딱 살아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지금 완전히 바닥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조정이 더 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시장에 대한 영향을 너무 크게 받지 않는 종목으로 구성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미스터 블루를 단기 종목으로까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는 보험업종 변화를 위한 노력. 작년에 가장 많이 빠진 그리고 올해도 힘든 지금 업종 꼽자면 거의 넘버원으로 꼽힐 것 같아요. 네, 보험업종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는 개인분들이 꽤 늘어나면서 최근에 이제 종목 상담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보험업계를 보면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손대기 조금 이르지만 변화의 노력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특히 DB손해보험이나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사주 매입 공시를 좀 냈습니다. DB손해보험이 한 300억 정도, 미래에셋생명이 150억 정도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최근에는 보험업종들이 적극적으로 좀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당 배당금을 대한 확대 정책을 좀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7%대까지 올라서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 혹은 배당 정책을 공격적으로 좀 실현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죄송합니다. 1분기에는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보험료율이 3.3%대에서 3.6%대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위험 손해율이 하락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점을 잡기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계는 최근에 변액보존 증거금이 좀 낮아질 것이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좀 작용되면서 배당이 떨어지는 효과를 상당히 크게 나타냈기 때문에 이 변액보험과 관련된 준비금이 하락하는 부분은 분명히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주주 환원 정책과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은 나아지지만 여전히 주가를 악누르는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섹터 내에서 그래도 우리가 제일 최소 우선 종목을 좀 볼만한 종목은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 미래에셋생명을 위주로 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면서 천천히 바닥권에서 관찰 이후에 좀 대응을 하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안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한 번에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